영원한 천국, 줄거리 및 결말. 가상현실의 공간 롤라에서 해상은 경주를 만난다. 그 장소에는 앵무새 공다리도 함께 있었다. 해상은 경주에게 자신을 왜 이곳에 소환했냐고 묻는다. 그리고 경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와 남동생 승주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던 경주는 물리치료사였다.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그를 간병하고 막대한 치료비를 빚으로 안으면서 경주는 물리치료사로 취직하며 착실히 살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사온 집에 대한 이자와 그동안의 병원비에 시달리던 중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마저 잘리게 된다. 혼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던 중 항상 게임에만 빠져 살아가는 동생 승주를 보며 아버지 제삿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승주를 마구 혼내며 구타하게 된다. 그 길로 승주는 집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된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노숙자 한 명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고 그게 승주임을 알아차린다. 자신의 잘못으로 승주가 집을 나가 이렇게 처참한 생활 끝에 죽었다는 소식에 모든 걸 체념하던 경주는 외딴 서해 바닷가의 노숙자 보호센터 3회원 보안요원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곳에서 경주는 같은 날에 보안요원으로 입사한 동갑내기 제이를 만난다. 그와는 일체의 교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느 날 순찰 중 눈 덮인 3회원 산속에서 온몸이 멍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제이를 발견한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이 3회원이 있고 제이 또한 그 수수께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곳에서는 베토벤과 칼잡이, 조리사, 그리고 보안팀장, 그리고 보안요원 선배 오키 등을 만나게 된다. 한편 제2의 사건 이후 윤식 씨라는 노숙자가 밤에 3회원을 탈출하고 근처 해안가에서 유빙에 낀 채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를 최초한 발견한 경주는 다시 경찰에 불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해상은 자신과 같이 생태학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아프리카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사막의 오를 보고 싶었던 경주는 아버지와 떨어져 바야 사막으로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국인 교포였던 제이를 만나게 된다. 루게릭병을 가진 해상은 점점 그 증상이 커져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제이와 사랑을 느끼던 해상은 제이와 떨어져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그리고 걸려온 제이의 전화로 둘은 원주에서 재회한다. 결국 제이에게 자신의 루게릭병을 알려주고 제이 역시 자신은 IT초 거대 기업 X에서 롤라라는 거대 가상현실 세계를 연구하고 있다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상의 세계 롤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선택을 준다. 현재 롤라는 세계 노숙자들은 통해 임상실험 중이었다. X를 근무했던 제이는 롤라 초기 입상실험 입주권인 유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 자신의 초대권과 교환하여 해상에게 주고자 한다. 3회원의 그 유심을 찾아 제이가 보안요원으로 들어온 것이며 그 유심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최근 죽은 윤식 씨였다. 한편 이 유심을 가로채려는 3회원 내부의 조직원이 윤식 씨를 죽였는데 바로 전직 3회원 보안팀장, 현재 3회원 있는 노숙자 칼잡이였다. 칼잡이는 이곳 관리팀장인 고라니의 명령에 따라 유심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그 유심의 주인인 윤식 씨를 죽였던 것이다. 한편 공달이라는 앵무새와 함께 지내면서 3회원 내부에서 장미정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커피를 내리던 베토벤은 사실 이곳 3회원 창립자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곳에서 몰래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원래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우연히 어느 기부활동 중에 롤라의 초기 입상실험 입주권 유심을 받게 되었다. 이를 알던 고라니 칼잡이 일당이 그를 신문해 유심을 빼앗고 경주와 제이는 칼잡이와 그 일당들과 한판 겨루게 된다. 그러던 중 제이는 죽게 되고 경주 역시 베토벤을 구하려다 칼잡이에게 칼로 찔리지만 그의 눈에 나무젓가락을 쑤셔 넣어 베토벤을 구한다. 베토벤에게 하나의 유심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이는 자신의 사연을 베토벤에게 전하고 베토벤의 유심을 받는다. 그 유심을 통해 해상은 무사히 롤라의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롤라에서 재회한 경주와 해상은 제이를 통해 롤라의 관리법을 배운다. 롤라에서 드림시어터란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던 해상. 경주는 해상에게 자신을 그 드림시어터로 보내주고 자신이 해상이 롤라에 들어오고
경주가 들어온 3년 후의 시간의 갭의 기억을 지워주고 앞으로의 드림시어터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한다. 마치 인간의 삶처럼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사실 드림시어터에서 롤라로 다시 복귀하려면 드림시어터에서 죽음으로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드림시어터에서 영원히 갇혀있게 되면 롤라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해상. 한편 3회원 사건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삶을 살고 있던 경주는 그곳에서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동년배의 여성 의료보조원 윤희를 만나는데 그녀 역시 젊은 시절에 상처가 있던 여자로 둘은 친구가 된다. 한편 그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예전 칼잡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칼잡이는 3회원 사건 이후 30년을 감방에 살다 나왔고 경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이곳을 도망쳐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님 다시 그 칼잡이와 대면하면 살아갈까 고민하는 경주. 경주는 자신에게 호감 가져주는 의료보조원 윤희에게 자신이 있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신이 3회원에서 칼에 맞은 이야기와 제이와 해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이로부터 받은 롤라 초대권을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편 제이의 롤라 초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칼잡이는 그 의료보조원을 미끼로 경주를 유인해서 감금하는데 다행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그들을 추격하던 칼잡이는 벼랑에서 추락해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해상의 모습이 나오고 자신이 경주의 드림시어터에 들어가서 칼잡이 모습으로 환생하여 경주를 죽이고 롤라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